네, 저기 유튜브판으로 왔습니다. 정말 이제 이게 본론이긴 합니다. 예, 사실. 이걸 먼저 편집해서 돌려 이렇게 공유해 그래, 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이런 사례를 처음 봤습니다. 아니, 이게 있었어요? 역사상? 보통 요즘 시대를 네. 뉴노멀의 시대라고 그래요. 너무 좋은 근데 말이야. 이제 이 뉴노멀도 그런 거죠. 이제 소위 말해서 정부가 우리 행정이 지금 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하겠거니라고 하는 예상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뉴스 볼 때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예전에 우리가 그런 말 있었거든요. 눈 떠보니 선진국이다. 그렇지. 근데 눈 떠보니 후진국돼 있는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대로 축소판 지금 서대문구에서도 약간 그래요.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반려견 그 김건희 여사라는 반려견 그거가 서대문구에서는 반려동물 지원센터 같은 뭐 약간 이런 걸로 돼서 이렇게 축소판처럼 되고 있는 거 보고 있을 때마다 섬뜩섬뜩한데 또 그러니까 서대문구에서도 약간 지금 지난 시간에도 계속 몇 주째 했었던 특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도시관리공단 특위와 관련해 가지고 구성이 됐죠. 네. 구성이 되고 일정까지 거의 정해졌는데 구청에서 이거를 재의혹을 했습니다. 이런 걸 재의혹을 이렇게 가능한 걸 나 처음 알았어요. 원래 재의혹은 조례에 대해서도 재의혹을 할 수 있고 보통은 조례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해서 통과가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의할 수 있고 그렇죠. 예산도 그렇죠 보통.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제일 이제 거의 막 키인데 그런 이제 지방자치법에 있어요.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의결 전반이라는 거예요. 모든 거네. 네,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항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다 없다는 것은 이제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현행 법에는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서 월권이거나 그러니까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그 다음에 법령 위반이거나 그 다음에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거나 너무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법령 위반, 구청장의 권한에 대한 월권, 그 다음에 이게 법령 위반도 아니고 월권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사회에 굉장히 이제 해를 끼친다. 이 결정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의혹을 할 수 있다. 근데 굉장히 자의적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뭐 이제 정치와 행정의 영역이 문제라도 딱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모든 의결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문제인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제의 요구한 것을 봤을 때는 법령 위반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할 수는 없어요. 뭐 그렇겠죠. 이건 지금 행정기관 사이에 지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그렇죠. 이게 월권이야? 근데 월권도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들고 있는 이유는 자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보면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하게 돼 있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구청에서 얘기하는 거는 도시관리공단 전반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하라고 한 행정사무조사의 정신에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의요구를 한다. 그리고 그 앞에 보충성이라는 부분을 또 집어넣어요. 보충성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로 충분하지 않을 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메꾼다. 그런데 우리 지금 몇 명의 의원들과 얘기했지만 그리고 이제 이경선 의원 전 의원도 경험도 얘기하고 차승현 의원의 경험도 얘기하고 사실 주의사 의원도 얘기하고 하듯이 그건 인정한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그 상임위가 두 개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행정사무 감사로만으로 해보니까 분명히 비어있는 이 곳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되겠다라는 데는 구의원들 지금 최소한 우리가 같이 방송했었던 구의원들은 다 동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과 이제 이걸 통과시킨 의회가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다르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은 집행부는 특정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신통 개발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 신통 개발 추진에 대해서 행정사무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한다거나 농구단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 농구단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뭐 이런 거에 행정사무조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 특위를 통과시킨 의회 입장에서 보자면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라고 하는 게 일종의 행정복지위원회도 걸쳐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우리 재경회 재정건설위원회도 걸쳐 있고, 이게 두 군데 걸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기 어렵다. 그 비어 있다 보니까는 이게 문제가 계속 툭툭툭툭 우리가 이제 볼 수 없었던 상황에서 뭔가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묶어서 한꺼번에 다 보자. 약간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각자 자기 분야로만 보기 때문에 상임위 변론은 이걸 종합적으로 이제 이걸 합쳐서 좀 봐야지 이게 맥을 알 수 있고, 그치. 잘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행정사무조사가 무조건 잘못된 것만 찾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선할 점은, 아니, 이제 좋은 점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민도 할 수 있거든요. 보통은 결과가 그렇게 나오냐는 뭐 다른 문제지만. 그런 의미에서 특정한 사안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은 기획재정부, 뭐 이렇게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거는 집행부 의견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죠. 그쵸. 이거는 재정건설위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런 측면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 그러니까 논리 자체가 약간 저 읽으면 그걸 그 제2요구서를 읽으면서 뭐라 생각하냐면은 행정사무 감사가 있는데 뭐 굳이 행정사무 조사를 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컷 우리가 했던 얘기잖아요. 아니 그 해보니까 안 돼서 지금 하자는 건데 그거를 뭐 지금 안 돼서 안 됐기 때문에 하자고 해서 행정사무 조사를 하겠다는데 행정사무 감사를 해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논리가 말이 안 되는데 사실. 그건 이제 결국 집행부가 우리 짧게 그냥 하고 싶어요. 이 얘기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은, 진짜 뭐 있나 보다. 이런 행정사무 조사 관련해서 제2요구를 하는 게 잦습니까? 자주 있는 일인가요? 저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네. 저거는 이게 가능하다고 누가 얘기하길래, 그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또 한다고? 이게 이제 저도 계속 제가 이제 제2요구 관련해갖고 지금 이제 그 박사 논문 고민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2요구를 안 받을 수는 없나? 소위 말하는 이제 거부권을 거부한다? 그렇죠. 약간. 이 세 가지 사항에 맞지 않으면은 의회가 아니 제2요구에 이거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월권도 아니고, 그치. 법령 위반도 아니고, 그치. 공익을 해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예산이나 조례 관련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이나 이런 것도 내야 되나 이것도 그러면? 아니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생각은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그 의결이라고 하는 거는 집행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결국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의회가 이거 제2요구를 요건이 안 됐으니 안 받는다. 그러면은 집행부는 그럼 우리도 여기에 협조 안 해. 그렇죠. 자료 협조 안 하고 뭐 이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입법 미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있는 이 지방자치법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고소고발이 남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왜냐면은 의회는 자, 제2요구는 요건에 안 맞으니까 우리는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갑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해요. 증인 신청해요. 구에서는 나가지 말라고 하겠죠. 그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면은 증인 불출석했기 때문에 이제 고소고발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면 또 여기에 또 제2요구 들어올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좀 문제 악순환이긴 하지만 저는 이거는 이제 제도적으로 우리가 좀 돌아볼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근데 이게 제2요구가 만일 통과될지는 이 여건상 어렵다고 보지만, 그렇죠. 통과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제소를 할 수는 없어요. 제소라고 하는 건 대법원에 이 제2요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법령 위반인 상황인 경우에, 그러니까 그리고 뭐 권한 침해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하는 건데, 뭐 봐도 이럴 수는 없어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상황이고 애매한 걸 치고 들어와서 애매하게 뭘 만들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특정한 사안이라고 하는 것 정도는 이게 뭐 법령 위반도 사실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이 세 가지 것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냥 특정한 사안이 지방자치법에 있는 그 특정한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만 얘기할 뿐이지. 이게 일종의 이제 광범위한 법령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거 법령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무슨 법령 위반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제요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러면. 이거 웃기네요 진짜. 아니 그래서 어쨌든 제2요구가 전 약간 더 그런 게 어쨌든 합의를 어느 정도 봐가지고 저는 특위까지 국민의힘하고 특위위원까지 구성한 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집행부 쪽에서 뭐 제의요구 하니까 이건 또 뭘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구청장에게 요청했다. 뭐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도식이 똑같아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과 국민의 의결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과 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이 근데 그렇다면은 되게 그거 한 게 제가 이제 그 이 특위하던 날 쭉 가서 좀 미리 가서 이제 구의회 뭐 이렇게 분위기 쭉 보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의원들을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쫓아다닌 게 사실은 이제 뭐 반대 토론이나 약간 이런 데서 드러났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잘 안 되고 나서는 또 이제 또 이렇게 구청장한테 요구했다는 거 보면 근데 이런 이야기 듣고 나서 이런 거 상황을 딱 보고 있으면 진짜 뭐가 있긴 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 더 봐야 될 것 같아. 막 보고 싶어. 우선은 이제 하나 더 짚을 거는 뭐냐면은 그 제2요구에 네. 근거가 또 하나 있어요. 네. 너무 많은 자료 요구와 광범위한 뭐 이렇게 행정사무조사 뭐 이런 이제 주장이 있는데 네. 저는 그 부분도 말이 안 되는 게 자료 제출을 할 때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그 자료의 가공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몇 년치를 예를 들면은 뭘 골라서 내라 뭐 약간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통계를 내서 다시 한번 정책적 점검을 해서 정리를 해서 이 부분만 추출해서 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이제 지금도 빡치는 통계이긴 한데, 그러니까 카페폭포 매출 3년치를 다 내라. 이건 별게 아니잖아요. 근데 카페폭포를 이용한 여성들의 매출액을 다 추출해서 내라. 아니면 뭐 국민카드, BC카드 것만 추출해서 내라. 약간 이러면 이제 사람 이제 짜증 나고 막 복잡해지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걸 추출하라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다 내란데. 있는 거 다 내면은 그냥 파일 다 올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망에다가 그거 다운받아갖고 주면 돼요. 그러니까. 출력해서 줄 필요도 없어요. 출력은 그냥 의회에서 하시라고 하고 그냥 파일로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파일 다 복사하면 되고. 그러니까 자료 제출에 어려움도 없어요. 분석의 어려움은 이제 특이에 있겠죠. 특이가 알아서 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 자료 제출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제가 있을 때도 자료 제출 요구 너무 많이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다 다운받으셨으면 자료 제출 안 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그냥 3년치 궁금하면은 제가 분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합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제가 그렇게 분석했을 때는 집행부는 제가 뭘 분석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더 당황하시겠죠. 그렇죠. 차라리 제가 뭐를 분석해서 주세요라고 하는 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구나. 이게 궁금한 거구나. 요걸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질의하겠구나라는 이제 서로의 익스큐즈가 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자료 제출의 어려움, 거기에 따른 이제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돌아오면은 잘 운영하셨어야죠. 공개도 좀 잘하고. 네. 그게 안 되니까 들여다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얼마나 이제 말이 안 되는, 대충 말이 제2요구가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으세요? 우선은 저는 제2요구 자체를 의회에서 다시 한번 재의결을 해야 된다. 의결하자. 네. 일단 상황은 집권한 주의사항 의원의 경우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렇게 중첩도 되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주장을 한 거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집행부도 비슷한 이제 그런 얘기했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주의원도 알고 집행부도 알다시피 9일로는 집중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주의원도 그건 인정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사각지대가 나오는 거구나를 그건 인정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말하겠지만 어쨌든 제의하자. 재의결하자. 그리고 또 하나가 앞서 말했던 것 중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프레시한 보수가 나와야 된다. 프레시한 뭐? 보수가 나와야 된다. 어쨌든 그러면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한 분이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프레시한 보수가 나와야 돼요. 저 5명 중에서 6명 중에서 6명 중에서 6명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 지금 민주당에서 출당을 했지만 내 마음은 민주당에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을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은 지휘자 의원을 그때 결과가 13명의 결과였나요? 15명의 결과 아니었나요? 15명.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알기로는 뭐 6명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6명이 반대를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그 6명 중에. 그러니까 그럼 윤희원 의원까지 저희가 포함하는 얘기네.
7대 1대 6인 8대 거죠. 1대 6이었죠. 뭐 그런 식이죠. 네. 8대 1대 6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통과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6명 중에 프레시한 보수가 나와야죠. 네. 프레시한 보수라고 하는 거는 도시관리공단의 문제에 있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집행부에 대해서 형해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단을 좀 시켜줘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문제라고 하는 것도 이참에 들여다보고 어떤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너무 정치공학적일 수는 있지만 그 발의한 사람들이 되치게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 뭐 공기업, 우수 공기업도 수상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럼 이 부분을 잘하고 있다를 또 부각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안 된다 하면은 우리가 요즘 현대 정치, 특히 한국 정치에서 거의 이제 진리처럼 나오는 게 있습니다. 감추는 자가 범인.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우웅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좀 약간 지금 보면서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좀 이걸 이렇게 풀 수밖에 없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논리를 앞서 이제 좀 확장을 시킨다면은 네. 지금의 문제는 일종의 도시관리공단 운영상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의 이제 재유구를 했다는 거는 이 책임을 구청장까지 떠안겠다는 의지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는 것까지 더 확산이 되는 의미라고 봐요. 저는 약간 이 도시관리공단 제2요구 이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문제가 터지는 상황에 있어서 사실 우리 몰랐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관리공단에 참여 예산이 있었다고? 도시관리공단이 이랬다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도시관리공단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오고 그 문제를 들여다볼수록 여기가 감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다라면 이거는 좀 제대로 다시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거기에 동의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의요구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숨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놓고 누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은 7대 때인가? 공단 특위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선례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도 뭐 어떤 예를 들면은 문화체육회관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례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제요구는 과하다. 차라리 특위에서 어떻게 참여해서 이 부분을 방어 내지는 좋은 점을 부각시킬 건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전향적으로 함께 힘 모아가지고 이참에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제대로 된 운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기준을 집행부도 의회도 세워보자. 이 얘기는 집행부도 일종의 의회 편이 돼서 공단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따져보겠다. 이 선언이 필요했는데 좀 편가르기 애매하지만 이 편이 집행부가 이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공단 쪽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의회하고 우리는 대립적인 각을 세우고 있고 공단의 문제를 우리가 또 안겠다. 라고 하는 선언과 저는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선언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좀 이런 규정과 관련했을 때 어떤 조례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예산이나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이 관련해서 구청 입장에서 저런 것까지 제의를 요구를 해야 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지만 그건 권리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특위 문제를 약간 이런 것까지를 다 제의요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가 남을 것인가 솔직히 그냥 서로 간에 적대감만 남는 거고 우리는 거버넌스 이런 거 없어 약간 이런 것만 남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으면 제의요구를 했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감사 기능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들여다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를 잘 하죠. 구청은 공단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겠죠? 자기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보면 볼수록 이렇게 아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구청장이 샌드위치에 대해서 실드를 잘 치셔야죠. 본인이 치셔야 돼요. 이제 이사장이 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 좀 최소한 기숙사 문제는 자기가 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저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만일 제의 요구를 했지만 안타깝게 네. 안 되면. 안 됐을 때 네. 저는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대한. 아주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일정이라는 거를 볼 때도 약간 의원님들이 조금 잘 이걸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보통 맨 뒤로 가잖아요. 이 도시관리공단을. 저는 과감하게 맨 앞으로 빼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는 그런 방법은 그러니까 있을 수 있어요. 변경을 해서라도 앞에다가 넣어가지고 정말 길게 여기를 하는 그런 거라 좀 해야 돼. 왜냐면 제가 보니까 느낌상 보는 저도 그렇고 하는 의원들도 그렇고 맨 뒤에 가 있으니까는 특별히 뭐 할 거 없어요. 그냥 일찍 끝나더라고요. 근데 체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인정하고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빼서 앞에서 일단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까지 고민하면서도 어쨌든 저도 그 생각밖에 안 되죠. 행정사무조사가 만약에 안 돼, 특위가 안 됐어?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라도 진짜 열심히 한번 해서 정말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결기를 조금 구해서 보였으면 어떨까. 근데 단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건 있죠. 지금 구청에서는 자료 제출에 어려움을 얘기했는데 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은 행정사무감사 때는 뭐 자료 제출 요청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금 조사 특위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자료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대로 요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자료 갖고 보면 되는 거고. 자, 행정사무감사 때는 요만큼 얘기했으니까 우리 이만큼 할 거니까 이게 더 부담돼가 아니고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만큼. 행정조사 때는 이만큼 자료 된 걸 갖고 분석을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 제출의 어려움 이거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근거고. 자, 어쨌든 저는 정확하게는 이사장이 되고 나서부터 모든 생성된 문서가 나와야 되고 네. 이 생성된 문서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이건 포렌식을 통해서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히겠다는 선언부터 해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또 이 상황을 좀 맞받아들일 구의원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다 해외 연수를 가 있는 상태여서 국외 출장을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21일에는 다음 주 월요일에 아니라 방송 이건 21일. 네, 21일에는 네. 구청 앞에서 이 문제에 집회가 있죠. 관련돼서 집회가 있습니다. 민주노총 몇 시에 서울본부 및 3시 40분에 오후 네. 3시 40분에 카페 폭포에서 이렇게 이제 알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네. 알리고 구청으로 가가지고 약 1시간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행정사무조사가 되든 행정사무감사로 되든 공단의 문제에 대해서 대책위와 공단 지회, 노조 지회가 갖고 있는 혹은 이제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지적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서대문 공론장이 다음 주 금요일 날 갈 거예요, 그거는? 하는 거예요? 그럼 하는 거죠. 그거는 행정사무감사에 하더라도 오케이. 이 얘기를 좀 네. 같이 논의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측면에서 서대문 공론장이 있습니다. 서대문 구의 건물에 있는 평생학습관 1층에서 저녁 7시 아니 오후 2시인가요? 나 지금 정확한 시간 기억이 네, 안 오후 나는데. 2시. 네. 오후 2시에 이 공론장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추가로 뭐 진행되는 소식이 있다면 저희가 급하기 때문에 주민서대문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뭐 바로바로 좀 만날 수 있으면 우리가 바로 조금 짧게 이렇게 뭐 제작하고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주민서대문 황원이었고요. 네, 자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